는 사장님이세요. 이미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이분을 다 아세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이 아침에 저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오셨다고 하시고 멀리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 부천 사장님께서 아주 반짝반짝하고, 오늘 특히 처음 오신 분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등록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제 오늘 초대를 해서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오늘 메인 강의를 해주실 백만장자 권준범 사장 모실 때 큰 함성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권준범입니다. 네, 모닝스쿨, 저 부천 모닝스쿨 처음이거든요.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은 많이 들었고, 아침마다 방방 뜨는 뉴스키너들이 많이 있는 곳 맞죠? 그죠? 그래서 서울의 모닝스쿨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닝스쿨을 4년 넘게 했거든요. 교장으로 4년 넘게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모닝스쿨에 누구보다도 애착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성공하려면 모닝스쿨은 필수 코스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 강의 시간이 있지만 제일 부담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일단 첫 번째, 눈 뜬 지 얼마 안 돼서요. 예, 비몽사몽이고요. 그리고 또 얼굴이 부은 채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 큰 걸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대충 할 수 없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사실 이 아침엔 처음 오신 분들이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제가 사업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주제가 목표 설정이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뉴스킨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인생의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시간이죠, 모닝스쿨로는. 그래서 6월에는 더 성장하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모닝스쿨에 합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일찍 왔어요. 오니까 6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천을 자주는 오지 않았지만 올 때마다 차가 막혔거든요. 강남에서 올 때는 낮에 오거나 저녁 시간에 오면 2시간 걸려서 몇 시에 나가야 되나,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나왔는데요. 4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와서 조금 지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 지금 다 하고 계시죠?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계획하는 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되게 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어요? 공부 잘하셨어요? 근데 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저는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머리가 커서? 네. 저 이선우 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권사님은 뇌가 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머리 크면 뇌 크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부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예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노력을 안 한 사람이에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 부류도 두 부류가 있거든요.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노는 게 좋아서. 근데 저는 노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놀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자꾸 공부 잘해야 된다 하니까 이 반발 심리 있잖아요.
꼭 공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나?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해요? 나보다 앞서가는 저 친구들은 공부를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하길래 나보다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게 뭐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TR라인티 하시죠? 해요? 네. TR라인티 같이 시작해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빠지고 이 사람은 잘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우리 뭐예요? 뭐가 다른지를 찾잖아요. 그죠? 또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모닝스쿨서부터 시스템에서부터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핀업도 잘 안 되고 조직도 잘 안 늘고, 그죠?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 있죠. 그죠? 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분명히 이유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의 가장 큰 건 전 목표라고 생각해요. 네. 목표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 한 가지 예로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지금 2019년도에 한국 프로야구에 등록된 선수가 503명이래요. 503명. 근데 지금 야구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프로야구를 꿈꾸면서 야구하는 선수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최고에 올라가도 503명밖에 프로야구에서 못 뛰어요. 그럼 그 나머지 모두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희한한 건 프로야구 하면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는 건 TV에 비치는 스타 플레이어들 이렇게 보면 많이 버는 사람들을 많이 주목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503명의 선수 중에 연봉 1억 넘게 받는 선수가 몇 명인 것 같아요? 딱 30%래요. 150명 정도가 연봉 1억을 받는데요. 그럼 150명 정도면 우리가 10개 구단이니까 주전으로 뛰는 사람 정도는 1억을 벌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연봉이 1억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연봉 1억이 큰 거예요. 근데 야구 선수들은요, 운동할 수 있는 시기가 10년, 15년밖에 안 돼요. 그냥 정년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1억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1억이라고 치면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버는 수준 아니에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벌면서 뛰는 선수가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봉 10억 이상 버는 선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4명이더라고요. 연봉 10억 이상이면 월 8천만 원 정도 버는 선수들이 14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겠죠. 유명한 선수들이 많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수들의 연봉이 실력과 비례할까요? 물론 현재 실력과 비례하죠. 근데 그 실력을 만들고,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됐다라는 건 전 뭘 의미하냐면 실력만 갖고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확한 목표와 계획이 있었을 때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야구하는 한국 선수들 있죠. 추신수, 또 누구 있죠? 유현진, 또 누구 하나 있는데, 뭐 있어요, 그죠? 템파베이에서 야구하는, 그죠?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한 3-4명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연봉 10억 원 이상 받는 선수 중에 최고로 많이 받는 선수가 25억 연봉을 받는 이대호라는 선수예요. 연봉이 25억이에요. 이대호와 추신수는 고등학교 동기예요. 같은 학교에서 서로 1, 2위를 다투던 선수예요. 어깨를 나란히 한 선수인데 이대호는 연봉이 25억이고요. 추신수의 연봉은 얼마인지 아세요? 210억 원이에요. 10배 차이가 나요. 근데 소득의 차이는 10배가 나고요. 미래 결과의 차이도 그거보다 더 많이 날 거예요. 왜 메이저리그에 뛰면 연금이 나오거든요. 경기를 소득별로 해서 연금이 나와요. 그 연금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뭐 국민연금 해가지고 한 달에 302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연봉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추신수와 이대호의 야구 실력이 그만큼 10배 이상의 차이가 날까? 그렇게 공감하세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 둘 다 선발이 되겠죠. 그러면 이대호는 4번을 치고 추신수는 1번을 칠 거예요. 그리고 그닥 타율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럼
그 실력이 비등비등한데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그건 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추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마이너리그부터 시작했거든요. 추신수 스토리 들어보셨죠? TV에서 나오는 거. 그 와이프하고 스토리.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추신수 와이프가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의 꿈이 메이저리거인데 그걸 이루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냐고. 그래서 그때 그 어려운 시기를 와이프 때문에 붙잡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사업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백만장자고 티멜리트고 누구는 아직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뭘 해가지고 저렇게 빨리 갔을까? 데모는 어떻게 하나? 콜드를 어떻게 하나? 이걸 비교를 할 거예요. 뭘 잘하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하고 매일매일 한 달의 시작, 1년의 시작, 일주일 시작,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나의 차이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시스템에서 똑같은 강의를 듣고 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아이들이에요. 꿈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저처럼 공부 못하는 아이는 꿈이 없었어요. 공부 잘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없었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TR라인트를 열심히 해서 살을 빼는 가장 큰 특징은 그 TR라인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꿈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력보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실력과 노력이 우리의 순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 것 같아요? 모듈에 나오잖아요. 청사진과 구체적인 계획.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인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치밀한 실천 계획이 그 사람의 성공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한다고 누스킨 성공하지 않아요. 효과적으로 하셔야 돼요. 효과적으로 하면 명확한 방향과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야구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왜 추신수는 연봉을 210억을 벌고 어떤 선수는 20억을 벌고 어떤 선수는 1억도 안 되는 연봉을 벌고 어떤 선수는 야구도 잘하는데 왜 프로야구에도 들어가지 못하는지. 분명히 프로야구에 선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발된 프로야구 선수보다 야구 잘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진짜 그래요. 그건 운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걸려지는 거예요. 왜 누구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왜 누구는 본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선수가 있어 제주도에 살아요. 초등학교 아이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예요. TV에서 박찬호가 하는 야구를 보고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버지한테 저 야구부 들어가고 싶어요. 야구하게 해주세요. 왜? 저 박찬호 선수처럼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될게요. 그래서 야구를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아이는 운동신경도 좋아요. 그리고 야구도 잘해요. 그래서 제주도의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같은 학교 선수들과 열심히 훈련하고 대회 나갔어요. 근데 야구는 팀 스포츠죠. 그죠? 열심히 했는데 본인은 4번 타자를 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야구단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 아이의 실력이 되게 출중해요. 그런데 매번 경기에 지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은 야구를 잘하니까 그 안에서는 준범이라고 가정할게요. 준범이 진짜 좋겠다. 야구 잘했어. 너 분명히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가 될 거야. 야구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입학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중학교 야구단에 입학을 했어요. 거기서도 야구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대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전국대회도 한번 나갔어요. 1회전에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됐어요. 어디 진학할까요? 그 제주도에 있는 야구부에 있는 학교로 진학해요. 어떻게 진학해요? 그냥 중학교 코치하고 고등학교 코치가 술자리에서 야 니네 학교에 야구 잘하는 준범이 우리 학교로 보내면 안 되냐? 형 걔는 저기 설린상고 가서 야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술값에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그 학교 고등학교에서 야구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되게 잘해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못 나가요. 전국대회를 못 나가다 보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스카우터들이 스카우터 지명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야구는 잘하는데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대학교를 진학하죠. 그래서 야구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업야구 가요. 그리고 사회인 야구. 그러다 체육사 차려요.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 져요. 그럴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빛을 못 보는, 근데 그 아이가 야구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건 맞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라지는 야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난 운이 되게 없어. 왜 날 못 알아보는 거야? 라고 한탄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야구를 효과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명확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야구하는 친구는 어떻게 야구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제주도 4학년 아이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 프로야구에서 박찬호가 하는 야구를 봤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한테 야구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물어봐요. 왜 야구가 하고 싶은지. 자기는 박찬호 같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돼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위대한 영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저런 박찬호 형처럼 저런 위대한 선수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구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그 아이를 데리고 LA를 갔어요. 그래서 박찬호 경기를 보여줘요. 현장에서 박찬호 경기를 봤는데 박찬호가 승리투수가 됐어요. 그럼 이 아이가 박찬호가 되고 싶은 꿈과 욕구가 작아질까요? 더 커질까요? 더 커지겠죠. 현장에서 내가 그렇게 동경하는,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경기를 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더가웃에 내려가서 박찬호에게 이 아이를 소개시켜줬어요. 이 아이가 당신 야구 경기를 보려고 여기 왔고, 이 아이가 야구를 시작한 이유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서다. 이 아이에게 한마디만 해달라. 그래서 박찬호 씨가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사인볼 주고, 유니폼에 사인해서 주고, 같이 찍은 사진을 늘 보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뛰겠죠.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준범아, 네가 박찬호가 되고 싶은 꿈이 그전보다 커졌니 적어졌니?라고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눈물나게 커졌대요. 진짜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박찬호처럼 되려면 네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니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야구 열심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박찬호가 될 수 없다. 박찬호가 되려면 네가 명확한 꿈과 목표를 지금부터 설정해 놓고 하루하루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박찬호가 될 수 없다. 그럼 네가 박찬호 메이저리그가 되기 위해서, 박찬호가 되기 위한 목표가 마지막 목표라면 그 전에 있어야 될 목표가 뭔지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꿈은 어떻게 설정하라고 그랬어요? 목표는 역삼 방식으로 설정하라고 했죠. 네가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해선 그 전 단계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메이저리거가 되려면 메이저리거 스카우터들이 보는 야구 경기에서 야구를 해야 돼요. 그럼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어디 가서 야구를 볼까요?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 준결승전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엄청나게 와요. 지금 어디죠? 폴란드에서 20세 월드컵 하고 있죠. 거기에 EPL,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카우터들이 다 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국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손흥민을 찾으러 온 거예요. 한국 경기를 보면서. 그것처럼 세계대회 결승전에 가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선수 빼가려고. 맞죠? 눈에 띄는 사람. 그럼 이 아이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죠. 맞죠? 박찬호가 되기 전에 난 국가대표가 돼야 돼요. 자, 그럼 국가대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프로야구 선수 스카우터들이나 관계자들의 눈에 띄어야겠죠. 그럼 이 아이가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적어도 한국 프로야구 위원들이 와서 보는 경기에 선수로 뛰어야 돼요. 그리고 주전으로 뛰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기, 황금사자기, 고등학교 야구 결승전에 뛸 수 있는 학교에 가야죠. 맞지 않아요?
광주일고나 군산상고나 서울고등학교나 그죠? 이런 학교에서 야구하는 꿈을 키워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아이의 꿈은 광주일고에서 야구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나는 지금 제주도에 있지만 고등학교는 광주일고에서 야구를 해야 되는 게 목표예요. 맞죠? 그럼 광주일고에서 야구를 하려면 중학교는 적어도 광주에 있는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는 중학교에서 야구를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초등학교 때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안주하지 않고 나하고 함께 야구하는 아이들의 기준에서 같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광주에서 야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놔야죠. 그렇게 야구를 해요. 그럼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 갈까요? 광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광주의 중학교에서 야구를 하겠죠.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든지 주전으로 활약을 하든지 그러면 광주일고 감독 눈에 들겠죠. 그럼 광주일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전 무대에서 승리 투수가 되거나 그죠? 정말 두각을 나타내면 분명히 프로야구 스카우터들이 1순위로 지명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열심히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방향이 있었어요. 매 순간 목표가 있었다고요. 지금 현재 열심히 하는 게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매 단계별 내가 꼭 해야 될, 이뤄야 될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야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신수가 뭘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프로야구에 가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미국으로 괜히 넘어가겠어요? 고등학교 때 지목을 당했거든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터한테. 그래서 시애틀 야구단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2군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계별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만장자가 목표건 팀헬트가 목표건 블루다이아몬드가 목표건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당장 10월에 있는 컨벤션 가셔야죠. 그래서 컨벤션 무대에 올라가고 있는 수많은 세계적인 리더를 보면서 꿈을 키우셔야죠.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하셔야 돼요? 단계별 목표 설정하셔야죠. 사람을 성장시키는 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부담이 없으면 절대 성장 못해요. 스스로 부담감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담감은 뭐예요? 남들에게 나의 목표를 공표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살 빼기 전에요. 막 공표하는 사람 있고 공표 안 하는 사람 있죠. 공표하면 이뤄야 되고 부담감이 있으니까 난 부담감 가지면 못해.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조용히 하다가 빠지면 얘기하고 안 빠지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핀업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솔직히 핀업을 빨리 한다고 100%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핀업을 빨리 하면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부담감이 생기면 포기를 못해요. 쪽팔려서. 맞잖아요. 여러분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가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담감을 갖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어린 나이에 금메달을 따니까 어쩌다 보니 열심히 하다 금메달 땄는데 전 세계 매스컴에서 나를 주목하니까 다음 올림픽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고요. 그 부담감을 이겨내면 더 큰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매 순간 목표 설정을 하시는데 그 목표 설정은 현재 내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이 없어도요. 핀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솔직히 1년 했어요. 1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고요. 어떤 사람은 이그제큐티브예요. 똑같이 힘들어요. 누가 포기할 확률이 높을까요?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 포기할 확률이 높아요. 맞잖아요. 뭐 인터뷰 매거진에 성공하겠다고 얘기하고 다이아몬드 되면 여기저기 그룹마다 가서 스피치하고 랠리에서 스피치하고 그죠? 팀 미팅에서 스피치했는데 힘들다고 힘든 척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목표 설정하기 전에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가 왜 필요한지. 근데 대부분 왜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지 아세요? 목표를 이루고 나서 안 좋은 결과를 만든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스킨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망가진 사람 없어요? 많아요. 그죠? 어린 나이에 스타가 돼서 망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 스타가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스타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맞잖아요. 그건 결과를 잃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이룬 후에 내 행동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꼭 명심하고 목표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스스로 꿈을 꾸고 스스로 목표를 세우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겨요. 아까 제주도에서 야구한 두 번째 아이, 그 아이는 뭐 한 거예요? 스스로 꿈과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자의 아이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만든 꿈과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따라간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추신수하고 야구 실력 별로 안 되는데 프로야구에서도 못 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 사회인 야구 하거든요. 사회인 야구인데 야구 되게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왕년에 소시적이 좀 잘했대요. 소시적이 잘한 게 뭔 상관이에요. 그래서 미래 속에 살아야 돼요. 매 순간 미래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결과가 뭐 올 한 해의 결과가 작든 높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미래가 있고 그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작은 건 축하할 일이에요. 열심히 했으니까. 하지만 꿈과 목표 없이 그냥 오늘 하루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닝스쿨 왜 나오세요? 스폰서가 나오라고 해서? 그냥 모닝스쿨 대학 성공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모닝스쿨을 나와야 성공하는지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나오죠. 그런 사람 중에 망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망근하면 성공해요? 성공할 확률이 높죠. 망근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큰 걸 이루려면 작은 것에 정성을 들이라고. 솔직히 모닝스쿨 망근하는 게 쉬워요? 누스킨 티메일 떼는 게 쉬워요? 망근하는 게. 근데 왜 망근하는 그거는 목표를 못 이루면서 티메일트는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작은 걸 이루는 것들을 해 나가는 사람이 큰 걸 이뤄요. 근데 작은 걸 이루지 않으면서 큰 걸 이룰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하다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작을 하는지. 여러분 누스킨도 시작했잖아요. 그죠? 누스킨 시작해서요. 저 지금 18년 망근했잖아요. 누스킨. 그죠? 큰 결과는 만들지 않았지만 망근했던 이유가 시작할 때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도 버릇이에요.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다가 중단하는 것도 버릇이라고요. 그죠? 하면서 대충 하는 것도 습관이고 버릇이에요. 그죠? 모닝스쿨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이나 누스킨 시작했을 때 마음가짐이나 똑같지 않았어요? 누스킨도요, 스폰서가 하래서 했어요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모닝스쿨도 스폰서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라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요. 누스킨도 스스로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시작한 사람이 있고요. 모닝스쿨도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모닝스쿨을 알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빠지거나 졸업을 못하면 이거 누스킨도 그렇게 할 소지가 많은 거예요. 왜? 습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닝스쿨 등록을 하셨으면 망근하는 훈련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습관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아까 전자의 그 제주도 야구 아이는 이렇게 야구한 거예요. 위에처럼. 후자의 야구하던 아이는 이렇게 야구한 아이예요. 맞죠? 물론 전자도 미래는 있었죠. 미래는 시작할 때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없어진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아이는 끝까지 미래가 있었던 아이예요. 누스킨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이래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 은행원 생활 했었잖아요. 제가 왜 은행생활 그만뒀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금 주어진 일 최선 다해봤자 나한테 만들어지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점장. 그죠? 그리고 50대 끝. 50대 끝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럼 나머지 50년은 어떻게 살까? 대부분이에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근데 누스키는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잖아요. 왜 은행원을 포기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잖아요. 18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누스킨에서 누스킨 안에서 여기 쟁쟁한 리더들 많으니까 제가 거기서 탑도 아니고요. 거기 안에서 대단한 인물도 아니지만 일단 저는 누스킨을 시작할 때 제 모습에 비해선 지금 대단해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지금 제 모습은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만들었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스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고 그걸 언제까지 얻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야구하던 아이는 18살까지는 국가대표 눈에 들어야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럼 앞으로 그 아이한텐 7년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몇 년이에요? 누스킨에서 꿈꾸는 미래는. 그거 설정하라고요.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만 그냥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고 백만장자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끔찍한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버는 소득으로 연봉을 계산하시고 그 연봉으로 백만장자가 언제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 벌고 있으면요. 연봉이 1200만 원이고요. 1억 2천 버는데 10년 걸리고 12억 버는데 100년 걸려요. 그러면 지금 버는 소득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전 백만장자 10년 안에 5년 안에 되는 게 아니라 100년 안에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백만장자를 못해도 10년 안에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소득이 10배 늘어야 돼요. 그럼 소득이 1200, 연봉 1200 버는 사람이 1억 2천 벌려면 10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그럼 10배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지난달에 했던 행동 패턴보다 10배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누스킨은 사기치는 일 아니에요. 진짜 솔직한 비즈니스예요. 한 만큼 결과 만들어져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아니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님 언제 블루 다이아몬드 되실래요? 3년이요. 언제 백만장자 되실래요? 5년 안에요. 지금 얼마 보세요? 100만 원이요. 올 12월까지 목표가 뭐예요? 루비요. 근데 어떻게 5년 안에 백만장자가 돼요? 절대 못 되죠. 그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표예요. 목표는 남들이 누구나 다 뻔하게 만드는 목표가 아니라고요. 내가 올해 시작했으니까 올 연말엔 루비면 되지 않을까? 내년이면 그럼 다이아몬드면 되지 않을까? 후년이면 BD? 4년 후면 티메일트? 티메일트 되면 백만장자 되겠네? 그럼 5년. 이거 목표 아니라고요. 그런 목표는 진짜 만들지 마세요. 기분 나쁘세요? 네. 누스킨 왜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스킨 하면 다 인생 바뀌어요? 제발 리크루팅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스킨 한다고 다 장미옥 사장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미옥 사장님처럼 사업해야 장미옥 사장님처럼 되지. 맞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무조건 누스킨 발만 담그면 성공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말 아둥바둥 열심히 해도요. 될똥말똥한 게 인생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죠? 근데 너무 편하게 목표 설정하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왜 하는지, 뭘 이루고자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왕이면 20대에 시작했으면 20대에 백만장자 되는 게 낫죠. 30대에 시작했으면 30대에 백만장자 되는 게 낫고. 그렇죠? 저 32살에 시작했는데 이제 50 됐어요. 세월 진짜 빨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정하세요. 언제 컨벤션 무대에 올라갈지.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올라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그걸 생생하게 꾸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해놓으시라고요. 누스킨 한다고 다 원하는 거 이루는 거 아니라는 거 꼭 아시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꿈과 목표와 비슷한 사람, 그게 멘토죠. 그죠? 그들에게 뭘 배워야 돼요? 하나씩 그들의 발자취를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미옥 사장님처럼 되고 싶은데 장미옥 사장님처럼 하고 싶진 않아.
그건 사장님이니까 했죠라는 얘기를 한다면 저 장미옥 사연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권준범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하세요. 근데 솔직히 권준범처럼 되는 거 더 힘들어요. 빨리 가는 게 쉬워요? 천천히 가는 게 쉬워요? 빨리 가는 게 쉬워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게 쉬워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되게 편해 보여요? 속이 썩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가는 게 편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주일 걸려서 가는 게 편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가는 건 딱 정해져 있죠. 목표와 계획하는 거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3주 걸려서 가는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목표하고 계획. 그거 짜는데도 1년이 걸릴걸요? 어떻게 하면 3주 안에 가야 되는지?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주 안에 가본 사람부터 찾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그럼 당연히 뭐 걸어서 가야죠. 그럼 걸어가려면 코스 아세요? 뭐 고속도로로 걸어가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가다가 병원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물은 얼마나 가져가야 되고, 신발은 몇 켤레 가져가야 되고, 의약품은 얼마나 챙겨야 되고, 밥은 몇 끼를 먹어야 되고, 어디서 밥 먹어야 되고, 도시락을 싸가야 될지, 그죠? 지도를 진짜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왜 가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3주 걸려서 부산까지 왜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할걸요? 나 도대체 왜 걷기 시작했지? 뭐 때문에 걷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누스킨의 Y가 절대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Y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가치예요, 가치. 가치가 Y보다 더 중요해요. 길게 갈 때는 Y가 필요하죠. 우리 1세대 리더들한테는. 근데 지금 3세대 리더들한테는 Y보다 더 중요한 게 가치예요. 가치를 알면 비행기표 끊죠. 투자라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정확히 알고 시작하세요. 시작부터 목표를 가늘고 길게 잡지 마시라고요. 그건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장미옥 사연처럼 되고 싶지만 장미옥 사연처럼 못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목표 설정의 원칙이 있어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꿈과 목표는 절대 강요받지 마세요. 사장님 왜 BD 되셔야 돼요? 스폰서가 안 하면 죽인대요. 이거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BD가 되지 않아도 스스로 내 목표가 명확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저 김영구 사님 아시죠? 저희 스폰서님 4대 스폰서님이세요. 되게 핀에 대해서 중요시하는데 제가 오른팔이잖아요. 근데 핀 안 갔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왠지 지금은 뭐라 해요. 예. 이창민 사님 때문에 저희 엄청 얻어먹고 있어요. 이창민 사님 스피치 동영상 보내주더라고요. 깨달으라고. 근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긴 해야 되지만. 스폰서는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꿈과 목표를 키워주는 사람이지. 스스로 꿈과 목표를 키우면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요. 그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아직 꿈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꿈과 목표를 키울 수 있는 장소에 누구보다 더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꿈과 목표가 없으면 스타트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정신 차리겠지 아니라고요. 윤혜정 사님 저희 와이프죠. 지금 캐나다에서 2년째 살고 있는데 되게 행복하게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성공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시작할 때 마지막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은퇴할 때까지요. 옆도 안 달아보고 비즈니스만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물고 빨아요. 지금도 22살짜리 딸애를 끌어안고 자요. 그렇게 애를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스킨 사업할 때는 아이와 보다 누스킨에 더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어요?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려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 주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목표를 이루는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 조건 변화예요. 변화. 과거의 권준범으로 절대 지금의 권준범은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으로는 절대 장미옥 사장님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후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리더들과의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같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같으면 그 차이는 없어져요. 맞죠? 권준범의 과거가 후졌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권준범의 과거도 훌륭하지만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더 훌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목표 설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명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평가절하예요. 알죠? 에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아우, 장미옥 사장님이 그렇게 했지. 권준범 사장님이니까 그렇게 했지. 아무나 하나? 저도 그랬어요, 시작할 때. 윤혜정 사장님도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에. 저 사람들이니까 했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저도 그래서 그거 동의했어요. 그래, 너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했어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의 능력은 똑같이 부여받아 있어요. 맞죠? 단 잠재 능력과 현재 능력의 합이 인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틀린 점은 그들은 잠재 능력에서 현재 능력을 많이 뽑아 쓴 거고요. 우리는 현재 능력이 잠재 능력에서 뽑아 쓰는 걸 아직 안 뽑아 쓴 거예요. 그럼 뽑아 쓰면 똑같아지는 거죠. 맞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인 스스로가 되게 못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욕을 되게 많이 하죠. 스스로에게 욕해야 안 해요.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놈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스스로한테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래요. 오히려 그 소리는 남한테 듣는 게 나아요. 근데 남한테 들을 땐 기분 더럽게 나쁜데 나한테 듣는 건 별로 기분 안 나쁘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욕하는 건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가 된대요. 절대 하지 말래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직시하세요. 그죠? 나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저를 알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려면 오히려 여러분 리더분들이 여러분 더 잘 알아요. 리더분들은요,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요, 현재 능력 갖고 평가하지 않아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분들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능력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의외로 사장님이 모르는 능력 되게 많아요. 시스템에선 그건 끄집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달에 GV들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뭐 2000.1 하실 분 계세요? 물론 있겠죠. 없으면 안 되지. 이것도 조직인데. 그죠? 뭐 이번에 뭐 플렉스 블럭 쓰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예. 그죠?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10,000GV 하는 사람하고요, 한 달에 2000GV 하는 사람하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솔직히 능력의 차이 그리 많지 않아요. 솔직히요, 여러분들 2000포인트 하는 사람들 능력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솔직히 2000포인트 하는 사람들 패턴 다 똑같아요. 제가 맞춰볼까요? 15일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시스템만 열심히 나오잖아요. 시간의 여유가 많으니까. 나에겐 30일이라는 시간이 있다. 열심히 놀다가 15일 정도 되면 압박이 오죠. 그래서 지니얼러지 열어보니까 아직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 떠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이씨, 오늘부터 좀 해야겠다. 하죠. 그러다가 한 20일 되니까 한 900에서 1000. 오늘 28일이에요? 아직도 1000. 빨간불. 그래서 결국은 말일날 1000 하죠. 그래서 2000.1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기는 부천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1000에서 2000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보죠. 매출 그거 어떻게 했어요? 사재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 사재기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다 나갈 때 있어서 나갔어요. 다 그러잖아요. 쓸 것도 좀 있고요. 나갈 때 있어서 예약받은 게 다음 달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해요? 똑같은 패턴으로 하죠. 솔직히 그 사람의 능력이
29일 동안 한 1000포인트가 그 사람 능력이에요? 하루 만에 한 1000포인트가 그 사람 능력이에요? 하루.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루만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000포인트 한 사람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가 하루 쓰는 걸 30일을 써요. 그래서 10,000포인트 하는 거예요. 맞죠? 제 팀에 성영주라는 백만장자 팀메이트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저렇게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영주 사람 하루에 10명 만나요. 지금 뉴욕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땐 하루에 10명 이상 만났어요. 그러고 10,000포인트 했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명 만나고 2,000도 하잖아요. 300명 만나서 10,000포인트 하는 게 뭐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 단점을 알거든요. 말 되게 못하거든요. 무조건 리크루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스킨 하면 1억 벌어? 이걸로 리크루팅해요. 일단 써봐. 난 잘 모르겠고 막 써봐. 데몬도 잘 못해요. 제 팀은 다 알아요. 데몬 못하는 거. 데몬 강의 시키면 가관도 아니에요. 뭐라고 이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본인이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가까이 만나서 10,000포인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포인트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2,000포인트 하는 사람이 300명을 만나면 몇 포인트 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요. 이 사업은 저런 사람들이랑 잘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뿐이에요. 해보세요. 백만장자 되고 성공하는 건 큰 능력을 가져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스폰서 김영구 사장님보다 여러분들이 데모는 훨씬 잘하고요. 여러분들이 SPP 훨씬 잘해요. 저희 공영배 사장님보다도 훨씬 잘할걸요? 맞잖아요. 77세 할아버지보다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들이 간 그 길 왜 못 가요? 그게 다 생각의 차이예요. 변화는 생각부터 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 잘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 뿐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무슨 변화와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목표화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누스킨을 만난 것이 아니라 누스킨에서 변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변한 만큼 소득을 버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변할 거예요, 도대체? 딱 할 건 뭐예요? 야구 선수가 변한 건 뭐예요? 국가대표가 될 만한 실력까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변할 건 뭐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가 있는 사람만큼 변하시면 돼요. 일단. 부천에서 성공한 리더가 되고 싶다면 부천에 계신 리더들만큼 변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변화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변화는 너무 어려워요. 변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변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려운 것이. 맞지 않아요? 우리 다이어트 하기 전에 다이어트 힘들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부터는 어렵지 않았잖아요. 뭐 다이어트에서는 제가 할 말 없지만, 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은 수준까지 변화하세요. 그래서 누스킨 사업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표적이 가까이 있잖아요. 복제할 사람이 옆에 딱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여러분들 빨리 배우셔야 돼요. 괜히 여기 리더들 다 은퇴하고 나서 그때부터 막 찾지 말고. 변화는 쉬운 거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거부터. 제발 어려운 거부터 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변화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를 빨리 바꾸고 싶어 해요. 맞지 않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어. 그래서 올 연말까지 1,000만 원 벌어야지. 내년에는 꼭 비디 돼야지. 3년 안에는 꼭 연봉 1억 넘어야지. 월 5천 벌어야지. 이건 머릿속에 그득해요. 갈바닉 해가지고 한 달에 매출 엄청나게 내야지. 이게 다 결과의 변화 아니에요? 근데 왜 잘 안 바뀌는지 아세요? 결과의 변화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변화는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맞죠? 근데 자꾸 요 얘기하면 또 그 소리야 그래요. 또 그 얘기야? 사장님 다 알아요.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 결과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결과가 100인 사람은요, 행동도 100이에요. 맞죠? 행동이 100인 사람은 습관도 100이에요. 습관이 100인 사람은 생각도 100이에요. 맞아요? 생각이 100이 되고 싶어요. 결과가 100이 되고 싶어요. 근데 난 아직 결과가 10이에요. 그죠? 10을 100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오로지 관심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 세미나에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생각 변화하는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 나와요. 이 시간은 생각 변화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침에요. 제가 내기할까요? 아침에 예를 들면 누구예요? 세계적인 리더 아무나 한 명 얘기해 보세요. 예를 김범준 사장님이라고 치고 김범준 사장님이라고 치고 다음 주에 김범준 사장님 부천 모닝스쿨 강의가 있습니다. 모닝스쿨 수강생이 아닌 사람들 다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서울에서 다 올걸요? 왜? 결과 바꾸고 싶어서. 그렇죠? 이게 10인 사람이 100이 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럼 행동 바꾸는 건 그나마 쉬워요. 조금 더 쉬워요. 그렇죠?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결과 100을 가진 사람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결과 10을 가진 사람이 들어요.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사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막 얘기해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회로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건 됐고, 그건 됐고, 그건 됐고, 그거,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는 내가 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행동 100에 듣는 행동 100을 얘기해 주니까 행동 10을 하는 사람이 행동 100을 다 해야 되는데 다 걸러내고 하나만 더 해요. 100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듣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뭔가를 들었을 땐 다 버리고 100을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달 후에도 100의 결과가 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생각을 100으로 바꾸는 게 가장 쉬워요. 생각이 100이 되면 습관도 100이 되고 옳은 선택을 하게 되고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겠죠.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바꾸려면 쉬운 것부터 바꾸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책에도 나와 있어요. 생각을 비우는 것부터 하라고. 맞죠? 생각을 비우러 문해가 제일 빨리 성장하는 거 아세요? 뇌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거 하면 성공해요.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안 해요? 대충 아는 게 있으니까 그건 안 해요. 사장님 그건 알고, 사장님 이제 그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요. 그건 저도 알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아는데 지금은 못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다 결국은 어때요? 한 1년, 2년 고생하다가 그때서야 그거 하잖아요. 진작에 할 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또 그러죠.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아요. 내비게이션 말 100% 들으면요. 원하는 시간 안에 원하는 곳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설프게 아는, 저도 분당에서 여기 오는 길 알아요. 아는데 내비 켜요. 왜요? 내비 말 들으려고. 근데 대부분 운전하다가 우회전 하십시오. 딱 그러면 왜? 그러잖아요. 왜? 얘 왜 이상하네? 아씨, 얘 김기사 이상하네? 그러면서 쭉 가죠. 유턴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가죠. 그럼 막히죠. 아씨, 막히네. 사고 났네. 막 이렇게 하죠. 어설프게 아는 길을 가면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래서 스폰서가 나도 알고 아는 만큼 스폰서가 얘기하면 사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장님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세대하고 제 세대하고 틀려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말 잘 들을게요. 근데 언제 내 말 잘 들어요? 100% 모르는 길 갈 때는 무조건 듣잖아요. 우회전 하라면 우회전하고 유턴 하라면 유턴하고 아마 뺑뺑이 돌려도 계속 그 동네 돌아다닐걸요. 그리고 갑자기 와이파이 안 되면 차 세우죠.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렇게 사업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비우는 건 되게 중요해요. 시키는 걸 하잖아요. 따르세요, 그냥.
따르면서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내 생각은 아닌데. 그래도 따르세요. 발이 따라가잖아요. 생각은 뒤늦게 따라와요. 그러면서 한참 따르잖아요. 그럼 그때서 깨달아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보통 발과 생각이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요. 근데 안 가지 마시고 가시라고요. 가면 결국은 스폰서 말이 맞아요. 단 뭐 나하고 뭐 몇 끗 차이 말고요. 성공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운명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습관이죠. 생각이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습관은요. 생각을 바꾸려고 습관을 바꾸려면요. 일단 꾸준히 지속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모닝스쿨 되게 힘들죠? 아마 모닝스쿨 처음 들으시는 분 힘드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핑계대죠. 사장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모닝스쿨은 저하고 안 맞아요. 모닝스쿨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못 맞추는 거지. 맞잖아요. 근데 이거 6개월 해보세요. 늦게 일어나는 게 더 힘들어요. 성공한 사람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술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책 쓰세요? 책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일찍 주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에 늦게 자니까 그런 거예요. 밤에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늦게 자요? 눈만 버리지 핸드폰 켜놓고. 그죠? 11시, 12시 전에 주무시면 아침 6시 일어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2, 3시에 자니까 그렇지.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루를 벌 수 있거든요. 하루가 많아야 할 일도 많아지죠. 그리고 아침에 지금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보통의 뉴스키너들 시간적인 자유 때문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모닝스쿨 하려니까 과거에 제 파트너가 사장님, 전 시간적인 자유 때문에 뉴스킨 했는데 제가 직장인들, 제가 이럴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뉴스킨 해요?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적인 자유는요, 결과를 이루고 난 후의 가치예요. 시작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는 결과를 이루고 난 후의 가치라고요. 시작할 때는요, 오히려 근로소득자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옆에 건물 짓는 건물주가 더 열심히 살아요? 직장인이 더 열심히 살아요? 아니, 건물주가 더 열심히 살아요. 건물 지을 때는. 잠도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술로 살아요. 그리고 새벽에나 공사 현장에 나가서 오늘 공사 제대로 되는지, 자재는 제대로 들어오는지, 은행에서 돈은 입금되는지, 그걸 얼마나 고생해요. 한 3년을 고생해요. 3년을. 선릉의 건물 아직 준공 안 떨어진 거 아시죠? 앞에. 그 앞에 큰 건물. 그 건물주는 얼마나 속이 탈 거예요. 지금 몇 년째인데. 밤잠 못 자요. 3년 동안 그 건물주는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돈을 썼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어요? 시간 없었어요. 이 건물주의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건물이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가 끝났을 때예요. 맞잖아요. 그때부터 시간적인 자유를 누려야지. 왜 지금부터 시간적인 자유? 뭐 아침에 이거 직장도 아니고 저 직장 다닐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막. 솔직히 뉴스킨 공무원이잖아요. 주말에는 일 안 하고 시스템 안 나오고 시스템 나올 때만 나오고. 맞잖아요. 네. 저희 팀이 그렇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아니고. 네. 운명을 바꾸려면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대요. 그게 운명이래요. 무의식은 뭐예요? 습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대요. 의식화는 뭐예요? 의식적인 노력하는 거죠. 그죠? 뭘 의식적인 노력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에 가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그게 내 습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바꾸려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1년간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바뀐 내 습관, 그 습관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한대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이건희가 되고 싶으면 이건희의 습관을 따르는 거고. 그죠? 내가 운동선수인데, 축구선수인데 손흥민처럼 되고 싶으면 손흥민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손흥민 축구 훈련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다큐멘터리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축구 경기를 안 뛰었대요. 아버지 손흥정 씨가 코칭을 어떻게 했냐면 경기에 뛰지 않게 했대요. 뭐만 했는지 아세요? 공 다루는 키핑 훈련만 시켰대요. 순발력 훈련. 그래서 요즘에 TVN에서 나오더라고요. 훈련하는 거. 축구공으로 이렇게 이거 하잖아요. 노는 거. 뭘로 했는지 아세요? 테니스공으로. 테니스공으로 시켰대요. 마라도나는 뭘로 했는지 아세요? 탁구공으로 했대요. 공을 자유자재로 받을 수 있는 그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공을 다 그러니까 뛰잖아요. 그냥 사람이 공 말고 사람이 뛰는 거하고 드리블로 뛰는 거하고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공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루게 되면 공이 없이 뛰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뛸 수 있대요. 그래서 손흥민이 빠른 거래요. 마라도나가 빠른 이유가 그거래요. 그 습관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 경기를 뛰게 되면 그 습관이 익혀지기도 전에 나쁜 습관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공을 받을 때는 공을 받기 전에 좌우를 보는 훈련을 하루 종일 시켰대요. 그래서 지금도 공이 오면 주변부터 보고 공을 잡는데요. 그걸 하지 않으면 공만 보고 축구를 하게 되면 절대 안 돼. 주변을 보지 않고 한다고. 그 습관을 가르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대요. 그게 오늘날의 손흥민을 있게 만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좋은 습관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 결과를 바꾸는 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결과가 안 바뀌어요. 습관은 95%의 행동을 지배한대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기 힘들었죠? 솔직히 선택했잖아요. 아씨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씨 오늘 권준범인데 갈까 말까. 아 근데 졸린데. 아 이따 대본 있는데. 아 선택했어. 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딱 일어나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침대에서 알람 한 5개 맞춰놓고 하나 끄고 생각하고 하나 끄고 생각하고. 저도 알람 10개 맞춰놨어요 오늘. 마지막 마지노선이 다 6시 10분 거였고. 선택하잖아요. 10분만 더 잘까? 10분만 더 잘까? 매일 반복되는 행위 중 습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는 단지 5%에 불과하대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만들어진대요. 매 순간 선택하잖아요. 오늘 시스템 나갈까? 오늘 미팅 나갈까? 오늘 세미나 들으러 갈까? 오늘 강의 누구지? 저번에 들었는데 이거 안 듣고 대문 가는 게 나을까? 오늘 저희 리더 미팅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랠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컨벤션? 돈 없는데 굳이 가야 되나? 지지난해에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 고민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선택을 내가 하지 마세요. 스폰서한테, 리더한테 맡기세요. 사장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물어보세요.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나요? 모든 선택에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선택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을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 토론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성공이 빨라져요. 그래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되게 힘들죠.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렇게 힘들게까지 해서 꼭 해야 돼요? 그냥 천천히 하고 힘 안 들이게 하면 안 돼요? 전 그냥요, 루비요. 전부 파트너가 있어야 루비가 되죠. 저 4명 생기면 루비 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4명 생기면 루비가 돼요? 안 돼요. 루비는 생겼을 때 가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거예요. 틀려요? 제 얘기가? 그럼 대리점 되셨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대리점 됐을 때 6,000GV가 돼서 대리점 됐어요? 아니면 0포인트에서 ROI 사인하고 6,000포인트 만들었어요. 맞잖아요. 목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P는 ROI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내 P이 안 가요? 아니잖아요. 대리점이 되려면 3개월 6천 맞죠? 그냥 노멀하게 3개월 6천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리점이 되고 싶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0포인트라도 ROI 사인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3개월 동안 6,000포인트 만들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 1000포인트 소비자를 갖고 있어서 대리점이 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시작부터 한 2000, 3000포인트 돼서 대리점 사인하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해피한 거고. 미리 준비가 된 거고. 그럼 루비는 똑같이 대리점이나 루비나 똑같은 핀이에요. 대리점도 핀이고 루비도 핀이에요. 맞죠? 그럼 루비는 첫 번째 되고 싶어야 돼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업할 사람이 없어. 가망자가 없어. 근데 너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만들어요? 한 달에 만지보면 루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한 달에 3000포인트 하는 사람이 10,000GV를 목표로 뛰면 그 7000GV 안에 뭐가 생겨요? 사업 가망자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핀업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사장님 뭐 LOI 들어갈 사람도 없는데 무슨 사업, 저는 사업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건 그냥 권준범처럼 되는 거지 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3000GV 하던 사람이 루비가 되고 싶어서 10,000GV를 목표하니까 이 괴로운 거죠. 맞죠? 괴로우니까 이게 뭐예요? 고통이 아니에요. 성장통이지. 성장통을 겪으면서 내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고통이 없어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이만큼 커졌으니까 또 이만한 고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만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골드에서 루비 될 때나 루비에서 BD 될 때나 BD에서 티메일 될 때나 100에서 500 될 때나 500에서 1000 될 때나 이거 다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뛰어넘어. 안 뛰어넘는 이유가 뭐예요? 만족해. 그러면 안 뛰어넘어도 뭐라고 못해요, 사실. 사장님, 저 한 달에 뭐 이만큼 벌고 있고요. 저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에너지도 없고요. 그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에너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의식적으로 이 차이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럼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가 없는 이유가 저는 힘들면 못해요. 이건 아니라고요. 힘드니까 하셔야죠. 목표가 있으면 삶이 힘들어요. 목표가 있으면 누스킨도 힘들어요. 맞죠? 근데 목표가 없어도 삶이 힘들어요. 목표가 없어도 누스킨은 힘들어요. 맞죠? 어차피 힘들어요. 어차피 힘들 거면 내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힘듦이 낫지 않아요? 제가 왜 누스킨을 18년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늘 이 순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 힘들 때 있죠. 누스킨으로 힘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해 먹겠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이 힘든 걸 해야 돼? 그만하고 싶다. 하면 딱 그만둬요. 그 잘못된 거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전 그 순간 뭐 했는지 아세요? 은행원 때는 안 힘들었나? 은행원에 하루 24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끔찍하던데요? 그래도 당장 은행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돈이라도 벌어요. 뭐 한 4, 500만 원 벌겠죠. 그죠? 그것도 우린 둘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정사양 혼자 하고 나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인생은 환경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5%가 되고자 해서 5% 무리해 왔던 사람이 95%의 집단으로 가 있으면요. 95% 되는 거 나쁜 습관 만드는 거 순식간이에요. 좋은 습관 만드는 건 엄청나게 힘든데 나쁜 습관 만드는 건 진짜 하루 만에 돼요. 잠깐 편안함 때문에 내 평생의 인생을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누스킨 지금 힘들어도 누스킨이 없는 인생은 안 힘들었냐고요. 잊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만 보거든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어차피 힘들 거면 질이 다른 힘듦을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다이어트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그죠? 그럼 해서 힘든 게 낫지. 안 해서 힘든 것보다. 저 요즘 다이어트 안 해서 되게 힘들어요. 속도 거북하고 옷도 안 맞고. 그죠? 맨날 아침에 얼굴 퉁퉁 붓고. 배불러서 잠잘 때 막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누스킨에 대해서 힘든 일이 있다면 늘 안 했을 때 힘듦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로 만들어진 인생과 누스킨으로 만들어진 인생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세요. 그런데도 포기를 선택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대부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후회해요. 목표 실전. 제 10분 남았죠? 10분? 10분? 10분 맞아요? 10분? 10분. 지금 끝내야 되면 지금 끝내고, 예. 예. 10분만 할게요. 뭐 중요한 건 없어요. 다 알고 계신 거고요. 구체적으로 하라.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 동의를 구하라.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정하라. 달성 시기를 명확하게 하라.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자, 실전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뭘 하시냐면 마지막 모습부터 그리세요. 아까 그 야구 선수처럼. 그냥 백만장자요. 블루 다이아몬드요. 이거 말고. 몇 살까지, 몇 년 안에, 어떤 핀, 어떤 조직. 그죠? 예를 들면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모습. 32살짜리 남자분이 32세의 남자분이 40 전까지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8년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걸 그리세요. 내가 나이 40대 글로벌 컨벤션에 몇 년 몇 월에 있는지 2년마다 있으니까 딱 계산 나올 거예요. 그때 내 피는 뭐고 내 월 커미션은 얼마고 내 조직의 사이즈는 어떻고 이걸 일단 상상하세요. 그러면 상상이 잘 안 되면 이번에 컨벤션 갔다 오면 더 많은 상상이 되겠죠. 예, 완벽하게 상상하시고 그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 8년이라는 시간 안에 백만장자가 돼야겠죠. 그럼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받는 커미션으로 백만장자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보시고 봤더니 37년이 걸려요. 예를 들면 계산해 봤더니 지금 받는 페이로 그럼 내 나이를 봤더니 70세예요. 70세의 백만장자 용납하세요? 32세가? 아니죠.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럼 8년 안에 벌으려면 지금 현재 남은 10억이 남았다고 가정해요. 10억을 8년 안에 벌려면 월로 쪼개세요. 연으로 딱 쪼개면 매달 1,0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1억 2천 정도 벌면 연봉을 1억 2천 정도 벌면 8년 안에 되겠네.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근데 지금 커미션이 내가 200이에요. 그럼 이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0만 원을 평균이 1,000만 원이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 평균을 최대한 빨리 도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1,000만 원 그러면 8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1,000만 원을 계획을 세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1,000만 원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일단 현재 1,000만 원으로 월페이 1,000만 원을 벌려면 지금 내 핀이 골드예요. 골드가 1,000만 원이 쉬워요? 루비가 1,000만 원이 쉬워요? 루비. 그죠? 그럼 루비가 쉬워요? 다이아몬드가 쉬워요? 다이아몬드가 쉬워요? BD가 쉬워요? PD. 그럼 핀을 뭐로 하는 게 유리해요? 높은 핀이 유리하죠. 그럼 내가 8개월 안에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핀이 뭔지를 정하세요. 우리 지금 벨로시티 보상이잖아요. 그럼 일단 1대 6명을 까는 건 1대 6명이라도 뭐 1, 2, 3, 4 이게 안 되면 루비지만 1대 6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1대 6개를 8개월 안에 만들 목표를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가상의 8개월 후에 시뮬레이션을 그려놓으세요. 6개의 라인을 만들고 내가 GV를 7,000에서 10,000 GV를 하고 일대들이 3,000지 평균 4,500 요즘 평균 매출이 한 4,000포인트 좀 넘더라고요. 그럼 4,000 이상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10,000라인 하나 그려놓고 20,000라인 그려놓고 그래서 가상의 내 조직도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도를 옆에 그리세요. 비교해 보세요. 그럼 늘어나야 되죠. 그럼 8개월에 남는 숫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2대 3대 늘리는 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1대를 늘리는 계획표를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8개월 동안 5개를 더 만들어야 되면 적어도 매달 한 명씩은 ROI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ROI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지금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다음 달에 250이 목표고요. 다음 달엔 300, 200 되면 300 되겠죠. 300 되면 500 되겠죠가 아니에요. 8개월 안에 1,000을 끊어놓고 역산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달 해야 될 목표를 8개월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설계도를 디테일하게.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매달의 목표를 이루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스폰서와 상담하세요.
지금 당장 200만 원을 버는 제가 다음 달에 400만 원을 벌려면요, 사장님, 이런 조직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스폰서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운동도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거 아시죠? 똑같은 헬스클럽 가도 이 몸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있고, 이 몸 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등록만 했다 안 오는 사람 있고.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 부류가 있겠죠. 등록만 하고 열심히 안 하는, 누스킨 등록만 해놓고 LOI만 해놓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권준범이라는 사람이 이 몸을 1년 만에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법은 존재해요.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지. 요 정도 만들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건강관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권준범이 이 몸이 되고 싶은데 이들과 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몸을 만들고 싶으면 이 사람만 봐야 돼요. 이 표본만 봐야 돼요. 왜 네트워크가 힘든지 아세요? 헬스클럽하고 똑같아요, 지금. 맞잖아요. 이 안에 이거 다 있고 그냥 따라온 사람이 있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둘게. 그리고 한 6개월 끌어놓고 한 달 만에 환불해 주세요라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내 팀에 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들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운동을 하면서 남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건강관리하고 싶은 사람이 팀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요.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등록했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팀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조감도라고 얘기하죠. 건물 짓기 전에 이교부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어느 동네에 몇 층짜리, 구조는 뭐고, 이 시설은 어떤 시설로 꾸밀지, 이게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삽질을 해요? 아니죠. 이게 완성된 상태에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 꿈, 형상화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이것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감도만 있으면 돼요. 구체적인 거, 목록이 있어야죠. 몇 층짜리 건물이고 어떻게 할 거고, 시공은 어디서 하고, 주차는 몇 대 하고, 디테일한 거 다 짜야 되죠. 그죠? 있으세요? 만드시라고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예성 공정표예요. 공정표. 자, 건물 현장에, 공사 현장에 가면 공사 설계 사무소 있죠. 거기 가면 책상 서랍에 이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계획 실적 몇 월, 10일, 20일, 31일, 10일, 20일, 30일. 일주일 동안 얼만큼 공정을 해야 되는지, 얼만큼 실적을 만들어 놔야 되는지, 이 구체적인 계획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게 아까 얘기한 8년 안에 100만장자 되고 싶은 사람이, 그죠? 쪼개서 당장 올 연말까지 1000만 원 실적은 만들어 놔야 되고, 이 1000만 원 실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근데 대부분 이거 없을걸요? 성공하신 분은, 빠른 성장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도 이거 있을걸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리더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것만 보고 사업해요.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해야 할 목표, 일주일 안에 해야 될 목표, 이걸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될 계획들. 그럼 그로 인해서 한 달에 어떤 결과를 했지. 마리를 한 달에 5번 사는 사람이 있고요. 마리를 한 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2000포인트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감을 일주일이라고 생각하고 2000 해보세요. 왜 못하는지. 사람이 뇌가 사람을 속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공정표 만드세요. 디테일하게.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요, 남이 가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육상도요. 육상의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라톤 있고, 하프 마라톤 있고, 1000m 있고, 100m 있고, 500m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코스를 정하셔야 돼요. 뭐 뛰실래요? 누스킨으로 뭐 뛰실래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 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뛰어보고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이게 되면 안 된다고요. 뛰기 전에 뭘 뛸 건지 정하셔야 된다고요. 저처럼 마라톤 뛰실래요? 입에 거품 한번 물어보실래요? 개거품 한번 물어보실래요? 18년 동안?
그 마라톤 뛰시든지. 아니면 장미옥 사장님처럼 이렇게 좀 100m 뛰실래요? 예? 예. 100m가 훨씬 쉽지 않아요? 우리 육상 안 하는 우리도 여기서 요거 체육대회 한다고 마라톤 뛰실 분 하면 손 안 들걸요? 저 죽기 싫은데요. 그러죠. 100m 뛰실 분 하면 다 손 들걸요? 심플하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심플한 거 하시지. 예. 그리고 내가 이걸 선택했다면 뭘 하셔야 돼요? 엿보지 마세요. 내가 뭘 뛰는지 모르니까 장미옥 사장님 100m 확 뛰어가잖아요. 난 죽어야 돼. 그러고 안 해요. 죽어야 됐으면 전 골백번 더 죽었어요. 저는 제가 뛰는 걸 아니까 누가 속도가 빨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그죠? 그래서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내가 뭘 뛰는지 모르는 상태로 뛰고 자꾸 남이 빨리 뛰면 빨리 뛰어야 되는데 난 느리게 뛰면 나도 느리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목적지를 명확하게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될 실천 계획들을 만들죠. 그럼 여러분 팀마다 시스템이 있죠. 그럼 약속은 어떻게 잡아요? 빈 시간. 사장님 시스템이 많아가지고요. 일할 시간이 없어요. 뻥 좀 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하얀 공백이 이렇게 많은데 뭐 시스템이 많아서 일할 시간이 없어. 안 그래요? 굳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서 굳이 요때 일해. 계획을 잡을 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팀 시스템과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시스템 표시해놓고 그 외의 공백에 약속 잡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지. 그럼 얼마든지 됐어요. 세미나 맨날 듣고 제가 언제 사업해요? 뭐 세미나 몇 번이나 듣다고. 그죠? 부천 강의 많지 않잖아요. 그죠? 뭐 서울 있잖아. 뭐 서울 오지도 않은 사람이 맨날 서울 핑계는 서울 핑계 대고. 서울도 강의가 일주일에 100개 있어요. 90개 넘게 있어요. 90개 넘게 있어요. 세미나 때문에 일 못한다는 사람을 보면 세미나도 안 듣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취의 단계는 되는 것부터예요. 되는 것부터. 되는 것, 하는 것, 아는 것.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뭔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건 왜 쉬운지 아세요? 쉬운 것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되는 게 제일 쉬워요. 되는 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요. 아는 것보다 쉬워요. 맞지 않아요? 일단 애를 낳으려면 엄마가 돼야 돼요. 맞죠? 결혼부터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뭐 애 낳고 키우는 훈련하고 애 낳아요? 아니잖아요. 일단 엄마가 되고 애 키우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깨닫잖아요. 우리 엄마 되게 힘들었겠다. 군대 가기 전에 군대에서 뭐 하는지 다 배우고 가요? 일단 군인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굴러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누스킨도 되고 싶은 핀이 있으면 되세요. 그냥. 그걸 되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시고 구르세요. 그럼 뒤늦게 깨달아요. 하길 잘했다. 이게 과정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사장님 루비 되세요. 사장님 뭐 아는 게 있어야 루비가 되죠.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되죠.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알고요. 할 줄 알면 그때 될게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대부분 패턴이 이래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죽는 한 있어도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컨벤션 무대나 이렇게 트립 가서 울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 것부터 하세요. 되는 게 제일 쉬워요. 완벽한 계획의 3단계는 구체화, 수치화, 행동화예요.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기 바라겠고요. 제가 다 끝났습니다. 딱 끝났고 정리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실행하세요. 실행하면 힘들 거예요. 힘든데 고통은 과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 않았던 때 없어요. 그죠? 늘 성장통이라는 게 있었죠? 갓난아기 때도 힘들었고 사춘기 때문에 힘들었고 20대 때문에 힘들었고 취업 때문에 힘들었고 남편 때문에 힘들었고 아이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골드 때도 힘들고 루비 때도 힘들고 계속 힘들어요. 뭔 놈의 일이 언제 안 힘든 거예요? 아니요. 계속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규철 사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힘들 거예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누스킨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들지만
어마어마한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전까지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좋은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선택.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렇죠? 이런 것들 선택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머리 비우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선택을 위임하세요. 그리고 따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를 아시면 돼요. 좋은 선택을 하려면 또 필요한 게 뭐예요? 좋은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통제하세요. 어떤 통제? 내 환경 통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려요. 날씬한 아이들은 날씬한 아이들과 어울려요. 뚱뚱한 아이들은 뚱뚱한 아이들끼리 밥 먹어요. 맞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리더들은 리더들끼리 어울리죠?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끼고 싶죠? 그럼 그 자리에 끼고 싶어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아닌데 리더들하고 소통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긴 있죠. 근데 그들은 곧 성공하잖아요. 그 환경을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또 공식이 있어요. 사람과 소통할 때 공식. 누스킨 안에서. 인간사에서 꼭 소통할 공식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 아래로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 파트너라고 다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과 소통하세요. 위로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는 사람과 소통하세요. 그 외에는 소통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하늘이 감동할 만큼 노력하라. 성공은 어디까지나 꼼꼼한 계획과 착실한 실천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감동할 만큼 노력하래요. 어제 집에 들어가면서요. 스스로에게 스스로 감동하셨어요? 그럼 하늘을 감동시킨 거예요. 와, 나 진짜 열심히 한다. 내가 봐도 내가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해? 와, 이렇게만 매일 하면 나 진짜 성공하겠다. 이 하루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집에 가면서 난 뭐 하고 다니는 거냐 도대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하루를 만드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